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사실은 진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 한반도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거 진짜 너무 비상사태다. 네. 시급하다라고 하시면서 뛰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지금 갑니다. 한반도.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오늘 정리를 해주실 분입니다. 처음 함께하는 분인데요. 동기 김동기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책을 하나 내셨군요. 네,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목소리는 원래 선생님 목소리인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목소리 좋으십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그 김동기 변호사님은 어떤 분인지 저에게 소개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원래 변호사를 하다가요. 네. 미국에 유학 가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일 좀 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좀 이제 뭐 지정학에 관한 책도 썼고요. 달러에 관한 책도 쓰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국제 정치 경제에 관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책도 내고. 왜 그쪽으로 특화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우리 한반도 모든 문제가 정치 경제 다 문제가 그 국제적 흐름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우리가 의외로 보면은 그런 국제적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게 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네. 트럼프 등장하니 더 혼란스러운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변호사 업무는 지금 안 하십니까? 변호사 업무를 뭐 제한적으로 합니다. 아, 그러나 주로 이제 이런 연구하고 글 쓰고. 아, 연구하고 글 쓰고 예. 강의하시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진짜 똑똑하시네.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지금 중대한 시기죠. 우리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랬어요. 아니, 왜냐하면 다 언제나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예.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봐봐, 지금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분들이 시큰둥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최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다. 와,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6.25 이후 예. 최고의 변곡점 그렇죠. 됐지, 이 정도야. 와, 예. 그 정도로 중요해? 야, 내가 그 정도로 했잖아, 이 자식아. 예. 제가 계속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 정도야. 의외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예. 트럼프가 이제 그 아주 머리 적극적으로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 발언을 하잖아요. 네. 러브콜을 보내고 계속 막 만나고 소통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야, 저 사람들이 그냥 뭐 트럼프가 뭐 노벨상이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 이런 노벨상. 식으로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맞아. 저는 그게 대단히 한국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요. 한국적 생각이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무슨 노벨상이 큰 명예가 되겠어요. 맞아. 나 진짜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노벨상 예. 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네. 요즘 달러로 환산하면 잘해야 100만 달러예요. 90만 달러, 100만 달러. 트럼프가 그런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맞아. 발상이고 그래요. 실제로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아주 거대한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좀 노리는 거죠. 북한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게 이제 엄청난 그 사람 이익 좋아하잖아요. 뭔가 야, 자기 좋아하죠. 미국의 네. 이익, 네. 미국 이익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히 지금 이제 뭔지를 아직도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책 제목 자체가 와. 결국 트럼프의 속셈이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는 건지 예. 그걸 알아야 뭔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진짜 저는 예. 예.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 왜냐? 예. 미국의 대통령하고 예. 노벨상 수상자하고 뭐가 더 파급력 있고 뭐가 더 명예롭고 뭐가 더 되기 어렵겠어. 그럼요. 이게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4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는 거의 1,000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교가. 근데 안 돼요. 뭐만 하면 뭐 트럼프가 뭐 노벨상을 노리어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석하더라고. 노벨상 엄청 받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 나는. 뭐 주면 좋겠지만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야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자주 뵙는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뭐 몸풀기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몸풀기 정도니까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편안하게 몇 가지 이제 쑥쑥 던지면서 네. 오늘은 그냥 OT 왔다 생각하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그러니까 일기 때는 보면 이제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긴 했지만 예. 큰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요. 말하자면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할 때 당시 CIA 국장이던 이제 폼페이오가 평양을 이제 방문해서 김정은과 나눈 대화가 pom페이오 회고록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이 되게 좀 그 인상 깊은데 뭐냐면은 폼페이오가 떠보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그 자기가 중국 사람 만나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아주 북한이 행복해할 거라고 그러는데 맞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책상을 팍 치면서 큰 소리로 중국 애들 거짓말장이라고. 중국 애들이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신장이나 티벳처럼 다루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게 폼페이오 회고록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도 잠깐 한국 언론도 조금씩 단편적으로 보도는 됐는데 그게 큰 화제가 못 됐어요.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트럼프가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보고를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2018년 19년 이제 그 회담 이후에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 아주 사이가 안 좋더라. 쉽게 그래요?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력한 언론인 그 월스트리트의 칼럼을 쓰는 월트 미드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에 한미연합사 사령관했던 빈센트 브룩스도 그렇고 아주 그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의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북한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제 미국의 주된 경쟁자가 중국이니까. 쉽게 말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잠깐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는 이제 처음 듣는 결의 이야기라 일단 왜 북한은 주한미군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잖아요. 강대국을 자기들이 약소국인 견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서 견제를 하자. 라는 게 이게 바로 지정학적 사고입니다. 이게. 그럼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이 무섭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둘이 그 혈맹이라고 아는데 잠깐 초기에 사이가 좋았지만 그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좀 삐그덕거리면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뭐 특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1992년에 우리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중국이 제재를 하고 이러니까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때 시진핑이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시진핑 1기 5년 동안에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먼저 만나잖아요. 평양도 안 가요. 한국을 먼저 오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그만큼 사이가 안 좋고 최근에는 또 더더구나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북한이 좀 파병도 하고 있잖아요. 사이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화났어요? 네,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지금 오죽하면 김정은이 작년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을 숙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숙적. 이 정도예요. 그러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 자기를 위협할 것이라는
그런 진짜 불안감은 없나 보네. 중국은 자기를 진짜 위협할 것이라는 잠재적 불안감이 있고.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또 잠재적인 위협이죠. 위협인데 우리가 흔히 그동안 몰랐던 거는 중국도 위협이 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나 어떤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견제가 필요한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미국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미국이 옛날에는 무시했어요. 북한은 그냥 중국에 부하고, 그러니까 중국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걔를 아마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맨날 오바마 때도 뭐 전략적이 있네. 그러고 다 무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바람에 계속 핵은 더 많이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우린 속 터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최근에 와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 보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이 중국을 되게 싫어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뭐 금방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거예요. 트럼프는 말하자면 기업 거래를 중시하는 그렇죠. 거래,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얘를 좀 우리가 활용해서 중국을 어차피 중국이 주된 지금 경쟁자니까 중국 견제하는 용어로 쓰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러면은 진짜 한반도 급변할 수 있네. 그럼요. 왜 처음 듣지 이걸?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은 지금 이제 북한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 물밑에서 이미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북한하고. 그럼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야 니들 핵 다 없애고 그러면 만나줄게 이렇게 수교도 하고 제재도 풀어주고. 근데 이제 미국의 안보 외교안보 그 전문가들이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그거 다 버려버리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동결하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 동결하고 다른데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일단은 그 조건 하에 아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외교 관계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비핵화도 하겠다.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미국도.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김정은 만나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이제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종전선언 같은 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꼭 무슨 이제 그 수교는 좀 이제 의회 비중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하고 적대적 의사를 이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해서 의사가 없다. 내가 너 침략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종전도 안 돼 있잖아요. 정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손을 잡는 데까지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양국의 걸림돌은 그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래도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내가 김정은하고 손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하고 손 잡기 전까지 뭐 요거는 뭔가 약속이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보다도 핵이나 이런 군사적 그 어떤 수단보다도 북한이 정말 중국을 견제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정말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북한이 실제로 그 미국에도. 미국을 향해서요? 그럼요. 옛날에 다 무시했죠. 옛날에는 미국이. 야, 뭐 좀 이제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게 정말 이제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한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나는 사실 시진핑보다는 트럼프 형님이에요. 이 마음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 우선 일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ICBM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불안해. 미국 지금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이제 동결하고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만들지 않고 다른데 이렇게 퍼뜨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안전 그 장치를 요구를 하겠죠. 요구하고.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형님이 야 너네 그 더 만들면 내 입장도 그래.
더 막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라고 할 때 김정은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오케이죠. 충분히 오케이입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있는 걸 다 없애라는 건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없애되 추가로 뭐 만든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럼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정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가 어떤 경계 개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러시아 가서 조금 돈 좀 벌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나 중국하고 해서 무슨 돈을 지금 중국이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지도 않아요. 안 와요. 않기 때문에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재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상의 불안이나 경제적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매단 거예요. 그 동안에 계속 하고 싶어 했죠. 네. 근데 계속 이제 미국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트럼프 쪽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트럼프는 오로지 이념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죠. 오로지 현실적 이익이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돼? 그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걸림돌이 다 제거가 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손을 잡아 예를 들어 그리고 뭐 급물살을 막 타겠죠.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저기 뭐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북이 아직도 핵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거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북미 간의 기왕의 관계를 개선했으니까 우리도 차제에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저 계속 쟤들이 핵이 있는 한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네 그런 주장하겠죠. 이런 주장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뭐 기왕에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했는데 우리가 반대한다 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남북 간의 관계도 좀 이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그러면은 핵이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이 아닌데 핵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위험은 많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좀 약간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초기에.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 미국을 조금 의심하는 편인데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 개선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하고 평화 모드로 가는 거를 선호합니까? 아니면은 좀 갈등 관계로 가는 걸 선호합니까? 옛날에는 그 분단을 원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거든요. 이거 옛날에 카터 대통령 때 그 국가안보보장을 했던 브레드스키 같은 사람도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단 체제 현상을 유지를 선호한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국의 주된 경쟁 국가가 유일한 경쟁국가 중국이죠. 그러면 모든 전략적 그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보니까 상당히 쓸모가 있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맺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렇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쓸모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북한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당연하죠. 미국이 원할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 뭐 해피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 관계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1990년대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북한이 중국하고 완전히 단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닐 수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야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쓰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쓰고 싶어 하겠지만 그 힘은 또 강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야욕이.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당연히 압박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버텨야죠. 아 버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대단히 전략도 중요한 나라거든요. 재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에 그냥 순순히 굴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걔들과 협력할 때는 또 충분히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국제 관계는 그러니까 all 아니면 nothing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우리가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고. 네.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이 힘들어. 진짜 이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진짜 정말로 필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국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력으로 큰 애들, 이 큰 고래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면은 네.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큰 그림 네, 맛보기 네. 정도. 네. 이 정도 맛보면은 네, 뭐 네.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핵심은 저기 저는 아주 오늘 만족합니다. 네. 야, 근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네, 우리의 과제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다. 예. 약간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참 어렵겠다. 요 두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다 결국 드네요. 우리의 의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 북미 간의 한반도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지도 되게 중요한 거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네.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방향 미래를 설정. 어떻게 만들어갈 그렇지. 것인지를.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댓글에서 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왜요? 너는 뭔 외교를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하냐. 막면서 난립니다. 지금. 네네네. 체육이 꺼져라 난립니다. 너는 그리고 왜 한국을 이렇게 약소국이라고 기본값을 설정하고 가느냐. 이거 좋은 말들 많이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좋으셨죠? 네, 저 좋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